안녕하세요. 이재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캐필러리 드리븐 플로우에 대한 수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 발표에서 다루는 주제는 마이크로시프트의 바이오 칩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움직이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로 캐필러리 포스를 사용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서로 말씀드리면서 캐필러리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모듈인 VOF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단순 직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여기서부터 결과부터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 모디피케이션의 슬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약간 공격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런 마이크로칩 제조 기술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응용 분야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바이오칩, 프로테인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메디컬 애플리케이션이나 환경적인 응용될 수 있는데요. 주된 이제 내용은 뭔가를 검출하기 위해서 흐름을 흘려보내고 이 부분에 관찰하는 것인데, 흐름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얇으니까 캐필러리 포스가 굉장히 강력할 것이고, 캐필러리 포스만으로 어떻게 흘러게 갈 수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와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캐필러리 포스를 이용한다면 쭉 흘러가고 말아서 이제 우리가 이 유동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천천히 빨리 가는 것이 천천히 가게 만들고, 또 빨리 가게 만들고, 다시 천천히 가게 만들고, 또 빨리 가게 만들고, 이런 종류의, 예를 들면 그런 종류의 플로우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칩에 대한 어떤 연구 중에 서프스 케미스트리, 어웨이, 리액션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입체化관점을 보면 입체 플루이드 컨트롤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최근 논문에는 이런 캐필러리 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식대, 압력 차이는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음악의 발생은 얼마나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유량은 얼마나 나온다, 이런 식대를 보고하는 논문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 생각, 점점점 이제 이러한 단순한 상미방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미구만 직접 풀어서 PC 디자인이나 오퍼레이팅 컨디션 잡아가는 게 유용한 인포메이션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은요, 프레셔 디어그램 포스가 가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렉트로 오스모시 펌핑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캐필러리 포스를 이용한 것인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캐필러리 포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이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쭉 흘러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캐필러리를 이제 포스를 이용하는 그림으로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일단 늦게만 하면 아무런 이제 이렇게 다른 펌프나 이런 거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캐필러리를 이용하려면 하나의 크라이테리언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것으로 본드 넘버를 말씀드릴 수 있죠. 본드 넘버를 계산해봐서 이게 만약에 굉장히 크다 이러면 이제 캐필러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이크로 시스템처럼 굉장히 작으면 이제 그런 본드 넘버가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캐필러리 중에서는 있어져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본드 넘버가 100쯤 된다면 우주에 나가면 0.10-2cm쯤 되고, 대신 우주에 나가지 않고 마이크로 시스템 들어온다면 10-2cm.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벗어나지 않고 캐필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우주는 마이크로 리전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죠. 캐필러리 포스의 근원이라고 하면 두 개가 이제 섞이지 않는 물질이 있을 때 그 중에 계면이 형성되고, 계면에서의 분자들 간의 이제 에너지 차이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포스 밸런스 이퀘이션으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식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동그란 모양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형성된 시스템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얼마만큼 이상의
압력이 높은 상황이 되고요. 그것의 차이가 대충 템플러리 텐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오른쪽 그림에 해당하는 상황이 많이 접하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마이크로 채널에 어떤 버블이나 드랍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버티컬 디렉션과 좀 쉐입을 이루게 되죠. 그 쉐입은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고체의 서피스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하이드로필링이냐 하이드로포빅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를 이루는 거죠. 마이크로칩에서 캐필러리로 이제 유체를 움직이겠다 하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 의해서 모든 게 출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디파이된 어떤 다양한 이케이션들이 보호되고 있지만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거는 간단한 영스 이케이션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판택 앵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판택 앵글, 스태틱 앵글링에서 다행히도 생각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캐필러리 시스템은 캐필러리 칼럼이고요. 그래서 나무가 폴더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상황을 캐필러리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어떤 칩들, 그리고 교과서적인 칩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캐필러리 시스템에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칩들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전이 이 배면을 따라가면서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한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단순화된 ODE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이제 어떤 이케이션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 교과서적인 앞에 방법을 이용하면 캐필러리 칩상에서 우리가 2차원적인 상황이 좀 넓어지면 2차원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러한 이차원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칩을 유도할 수 있었고요. 이런 칩을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기본 칩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압력 분포를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캐필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압력 분포가 이렇게 스테바이드 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이 계면 부분이 되고요. 이쪽에 오더 부분에 인렛이고 이쪽이 에어 부분에 아웃렛이라고 하시면 계면의 모양이 계면의 위치가 이러한 식으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걸 움직이는 속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드라이빙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속도가 레디어스 아니면 하이트 이 정도의 길이치에 대해서 비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캐필러리 텐션이나 캐필러리 포스 자체는 반경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드래그 포스는 제곱의 포스가 더 커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화를 이뤘을 때 속도의 1승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오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면 이게 자꾸 채널의 크기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채널이 아주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수채석을 진행해 봐야 되고요. 3차원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칩을 유도해서 이렇게 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수채에서 유저 에드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단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앞서 이런 식들은 약간씩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약간 오히려 시작하려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디자인을 하려면 결국 평균 방식을 풀 수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디멘전리스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상용 코드를 사용하다 보면 디멘전리스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봉착돼가지고 잘 안 풀릴 때는 이렇게 디멘전을 이케이션을 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케이션이 프라이머리 페이지에 대한 이케이션 한 개랑 세컨더리 페이지 이케이션, 인터페이스 이케이션인데, 이걸 세 가지 이제 커플적으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넘버, 디멘전에서 넘버를 한번 해보면 메인 정보가 1인 상황이고요. 본인 정보는 시간이 4인 상황. 이런 상황이 되려면 워터 에러의 경우에 있어서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생각하는
많이 사용되는 플로어트한 소프트웨어인데요. 플로어트한 소프트웨어가 투페이스 알고리즘을 해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 기반된 모듈이 VWF 모듈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발표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투페이스 플로어 해석을 위한 어떤 해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지의 그리드를 이제 픽스 시켜놓고 우리가 어떤 인터플레이션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추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법이랑 인터페이스를 직접 따라갈 수 있는 요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이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도 아까 보여드린 인터페이스 이케이션을 그냥 풀은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는 요거를 통해서 하나의 이케이션을 풀어가면서 그리고 그걸 인터플레이션 해서 그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제가 볼 땐 최근에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걸 좀 더 액큐러시를 증가시키려는 방법이 노력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가 액큐러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시스템을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시스메트릭 칼럼이라고 해서 이제 2디멘셔널 프레임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정도를 풀어봤더니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방식이고요.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유도할 때 예상했던 방식, 압력의 빈도가 이렇게 스테바이저에서 착착착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시간대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속도 비도는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데, 메인, 델타P가 속도의 압력 후배가 주어지면 이 라미나 플로우니까 그냥 우리가 식을 금방금방 유추해낼 수가 있죠. 이게 비록 트랜지언트 케이스긴 하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의 스테디 솔루션을 그냥 사용해서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애널리틱 솔루션을 그대로 믿고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대신 압력이 얼마나 떨어질까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존에 보고된 식을 그냥 사용하면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무차원화된 수기이기 때문에 대충 압력이 100만큼 떨어지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60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수치 에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채널에 관한 문제. 이렇게 큰 채널은 아니, 작은 채널이죠. 채널이 있을 때 4분의 1만 풀 수 있겠지 싶어서 이제 4분의 1만 풀었고요. 이럴 경우에 한 가지 그냥 에스펙트 레이쇼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언제쯤 되면 2D 솔루션을 대충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에스펙트 레이쇼가 1, 4, 8을 바꿀 때 대충 4나 8, 뭐 이 정도만 돼도 2D 솔루션이 잘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2D로 직접 풀어봤을 때도 이 근처에서 압력 빈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칩이 사실 납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3차원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다루려고 하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2차원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2차원 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하이트, 높이가 가까 말씀드렸는데 높이가 계속 커지면 그러면 속도가 계속 빨라질 거냐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캐필러리 포스의 드라이빙 포스인 음압의 발생은 에리어 A값이 하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A값이 커지면 음압이 점점 작게 발생합니다. A분의 1에 비례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A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게 압력이 거의 유니폼하게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만 A가 좀 커지면 이게 압력의 음압의 발생이 점점 하나 쪽으로 좀 움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크면 멀리 영향을 못 주고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넓은, 굉장히 큰 마크로스코픽 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제 별명 근처에서 캐필러리가 나온다고 해도 멀리까지 영향을 못 주겠죠. 코피용문을 한번 그려보면 대충 속도의 컨토를 보고도 A가 0.8, 디멘전 리스는데 하지만 0.8, 1.1.2로 커질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쯤 되고요. 인터페이스 좀 멀어지면 그냥 파라볼릭 이케이션을 그냥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 중심의 맥시멈 값을 한번 따로따로 그려보면 A가 커진다고 그냥 계속 커지는 건 아니라 어떤 값들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네스 솔루션들은 이 앞부분의 리니어 피팅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 압력이
음악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지 아니면 한쪽에 이렇게 컨택 앵글 부분에 모여 있는 건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는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하나 등을 소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칩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은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 부분에 와서 좀 애들이 멈춰졌다가,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랑 박혀있는 애들이랑 만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거 인큐베이션 타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큐베이션 타임을 제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뒤에 마신 부분을 위해서는 또 갑자기 또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고요. 또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지을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거는 좁아지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아지면 드랙이 터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서 본 것 중 하나가 팁을 하나를 파해준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아래 위로 다 파주게 되면 넓어져서 그쪽은 뭐 이제 추락돼가지고 못 갈 수도 있는데, 하나 중요한 아이디어는 윗판을 그대로 가고 아래판은 한번 파준다. 이게 이제 팁 아이디어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프레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니까 여러 가지 뭐 시간에 따라 흘러갈 텐데, 그 스테이지를 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된 이동이 여기 오기 전까지 하나고요. 여기서 이 정도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 노멀한 부분이랑 그리고 인큐베이션 부분 그리고 마신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스테이지는 노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압력이 뭐 예를 들면 60까지 떨어진다면 이렇게 촘촘하게 있던 애들이 점점 좀 넓어지지 않고 또 조금씩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대로 여기까지는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압력분포가 갑자기 이 부분을 만들 때 없어졌어요. 압력분포가 굉장히 이 정도 거리에서 압력이 10 정도 차이 났던 게 차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과할 때 굉장히 압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연히 이제 웨팅의 아까 말씀드린 기본 아이디어인 컨택 앵글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굉장한 딜레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키 아이디어 중 하나는 윗판은 그냥 쭉 이제 아무 변화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멈추지는 않고 굉장히 속도를 늘려줘서 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통과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속도를 금세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차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네킹을 좋아하고 속성을 줄여줬을 때는 한번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리커버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빨라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 있고요. 동영상 같은 걸로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압력부가 색깔이 없어지면 이제 압력부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는 건데, 빨간 라인이 인터페이스고요. 이 정도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다시 되면 압력이 굉장히 많이, 어떤 압력이 다시 생겨서 흘러갑니다. 이쪽은 속도장인데, 속도도 이제 파란색이 0이고 빨간색이 시몬 값인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면서 속도가 자꾸 파란색이 되죠. 여기서 순간 멈춰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는 없어졌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천천히 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갈 때는 다시 원래 속도를 회복해 줘요. 이런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캐필러리 폴스만 이용한 어떤 바이오 칩 디자인에서 유체과학적인 아이디어 제공이 중요해지는데, 수치에서 저희 팀 수치에서라는 팀이기 때문에 수치에서 알고리즘을 좀 검증하고 그리고 응용해서 아이디어 제공할 필요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